네, 고철을 버리면 폐기물이지만 잘 모으면 자원이 됩니다. 대한민국 그린 철강을 이끌어가는 삼보 S&T의 김형주 대표 모시고 철강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철강은 실은 모든 산업의 바탕이 되는 분야고 전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는데요. 러시아 현지 교환학생을 하면서 무역에 좀 깊은 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그 당시 이제 무역사관학교라고 그 일컬어지던 한 대기업 종합상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곳에서 철강 무역 파트 쪽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뭐 동남아시아, 중동 등 세계 각국 시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제가 뭔가 좀 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2009년에 지금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많은 생각을 했지만 대기업들이 진입하기 쉽지 않고 좀 더 미래를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철 스크랩을 우리 회사의 메인 아이템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철강업계가 또 전통적이면서 또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종사자분들의 연령대도 좀 높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철 스크랩 유통을 하자고 했을 때 업계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 거래처나 그 물류 기사분들께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쓴다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롭고 귀찮아하셨던 게 사실인데요. 네. 한 번이라도 저희 그 애플리케이션을 써보신 분들은 네. 굉장히 투명하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되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사용하시는데 즐겨 하시고요. 이것이 또 저희 회사의 매출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철스크랩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고철을 모으고 유통을 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저희가 직접 매일매일 그 고철을 매집하는 수집상들을 방문한다든지 네. 전화나 뭐 팩스로 자주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친분 관계를 쌓아가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신뢰를 쌓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막상 고철을 구한다고 해도 네. 고철 운송에는 법률로 그 규정되어 있는 운송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량을 수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그 앱이 활용되면서 그런 점에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편리성이 이제 도모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사용하다가 폐기를 해야 하는 고철이 생겼다. 그러면 앱을 깔고서 방법을 찾으면 바로 수거해가는 편리함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 고철에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정량이 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상업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글로벌 시장에서 철 스크랩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탄소 배출 문제 등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면서 네. 사실 철 없는 세상은 철강 제품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무슨 마치 친환경의 대명사처럼 말하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는 풍력 발전 같은 그런 그 아이템들도 주요 소재는 철강 제품입니다. 근데 철강은 사실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그런 공해 유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러한 공해를 유발하는 철강 제품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철 스크랩입니다. 또한 철 스크랩은 그 여러 번 아무리 반복해서 사용해도 재사용이 가능한 순환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에서 이미 이제 그 스크랩 수출에 대한 제한을 이제 정부가 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이나 일본 등도 향후에는 이런 철 스크랩을 그 자원 무기화할 그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1년 사이에 철 스크랩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철 스크랩이 정말 중요한 자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 철 스크랩 보호 정책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쉽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좀 미진한 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철강 생산국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철 스크랩을 자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산업 폐기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현실에서 좀 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거기에 좀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혹시 일상생활에서 철 스크랩을 자원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좀 자세하게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매일 가정에서 그 재활용 분리수거들을 하시잖아요. 네. 뭐 아이들이 타던 자전거라든지 또는 뭐 폐가전제품들이 빈번히 발생할 텐데 그런 것들도 사실 모으면 큰 자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것이 네. 국익과 또 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또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철 스크랩 전문 유통회사는 어떤 경쟁력이 혹시 중요할까요? 저희는 다른 회사와 달리 그 철강 무역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 철강 비즈니스의 중심 국가는 역시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과 저희는 철강 제품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철강 제품의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좀 파악하고 네.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그것이 저희가 가진 첫 번째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 회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화상 미팅이나 또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네. 그 영업직들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직접 뛰면서 현장 중심의 어떤 업무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경영을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그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철 스크랩은 이게 누구 물건인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즉 신뢰가 가장 중요한 그런 아이템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과 직원 또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를 굉장히 중시하는 편인데 사실 제가 대학 시절 때 과외 공부를 가리키던 학생들이 또 저희 회사에 아직까지 같이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 다닐 때부터 같이 일하던 선후배들 분들이 함께 저와 오랜 그 기간 동안 일하면서 저희끼리 이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퇴사율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퇴사하는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 거래처들도 저희 회사의 그런 면을 높게 사셔서 장기간의 어떤 그런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잘 구축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사실 그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서 전 인류가 보다 윤택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은행 시스템의 발전을 통한 신용장의 도입이 큰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철 스크랩 유통 애플리케이션이 이 철강 스크랩 비즈니스의 어떤 무역의 신용장과 같은 그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ESG 경영 환경에서 저희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사로서 이런 철강 스크랩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 스크랩 유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삼보 S&T의 김명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